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제가 아직도 감기가 완벽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최악의 순간은 넘긴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요번 감기 굉장히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큰 폭으로 올라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시황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전력 쪽하고 그다음에 그 원자력 쪽, 그다음에 비철금속 쪽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력 인프라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제가 줌 실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락을 많이 못 드리는 바람에 이제 참석을 많이 못 하셨고, 그 영상을 다시 유튜브에 제가 화요일 날 올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2시간 정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제가 방송을 열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시작하니까 개장 1시간 전 9시 반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첫 한 4, 50분은 이제 시장 시작 전에 시장 점검하고 주요 이슈들 보고, 혹은 이제 투자에 관한 좀 어떤 이슈들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장 개시하면 장 오픈되는 거 보고, 요번에는 좀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서 실제로 트레이딩 스테이션에서는 그 계좌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계좌를. 그래서 가상 계좌를 오픈하고 한번 주문도 직접 실행을 해보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서 또 2시간 동안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도 제가 이메일을 다시 보내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아래 나와 있는 xtenportfolio@gmail.com으로 한번 신청합니다 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그날 당일날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이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지금 새로운 플랫폼으로 제가 해가지고 좀 그 녹화됐던 것도 다시 편하게 보실 수 있고 하는 거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그쪽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실방송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은 아직 조심스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좀 처음에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하다가 결국은 나스닥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권에 끝난 그런 장세였습니다. 좀 눈치 보기 장세, 아직도 뭔가 다 풀리지 않았다 하는 장세였다 말 수 있겠고요. 빅스는 아직도 24%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Fear and Greed도 27%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시장은 아직도 두렵다. 그래서 뭔가 하나 터지면 또 언제든지 급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모든 게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황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는 289포인트 하락했고요.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면에 나스닥은 그래도 약간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역시 기술주들이 좀 강하게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이틀 연속으로 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지표를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압박 속에서도 시장의 자본이 특정 기술주로 몰리고 있다 하는 게 나타나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를 짓누르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유가죠. 그리고 진역적 리스크입니다. 원유시장에 기록적인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는 강력한 하방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이란군의 상선 세척 공격 사건은 중동 지역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이것이 시장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전통산업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 캠벌스프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스낵붐에서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최근 분기 이익 마진과 판매 물량이 모두 동반 하락하는 재무적 타격을 입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결국 연간 실적 전망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하루만에 주가가 7%나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전통산업도 이제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다가온 위협 오히려 훌륭한 방어 기제로 승화시킨 테크 기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버입니다. 시장에서는 로보택시가 결국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 뺏어갈 것이다 하는 지속적인 이제 불안감을 줬었죠. 그런데 우버가 아마존 산하의 자율주행 기업인 죽스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 리스크를 영리하게 해칭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안도한 시장이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우버 주가는 약 4% 정도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캠블스프와 테크 기업을 나란히 비교해보면요. 지금 시장의 양극화가 얼마나 뚜렷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통 소비재가 치열한 경쟁과 마진 축소라는 과제에 부딪혀 주가가 7% 하락한 반면 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파트너십 확보나 넘치는 AI 인프라 수요를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하며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우버 4%, 오라클 9%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참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시장에 화두였던 기업은 바로 오라클입니다. 어제도 오라클 실적 발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네오클라우드 3기업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어제 4기업 말씀드린 기업들이 9% 이상, 많게는 16%까지 상승을 했었죠.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오라클은 막대한 AI 투자 자금 조달에 극심한 우려를 낳고 주가가 절반 이상 폭락하는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켰죠. 주가가 9% 이상 급등했고 화려한 귀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금 소모 없이 그 거대한 대규모의 AI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걸까 하는 게 이제 해답이 나왔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그 놀라운 비밀에는 오라클의 스마트한 계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오라클은 고객이 직접 하드웨어와 칩을 데이터 센터로 반입하게 하는 Bring Your Own Gear이죠. BYOG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선결제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오라클 자체의 막대한 자본 지출 부담은 확 줄었고요. 수익은 고스란히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금을 불태우지 않았으면서도 매출 성장률 이뤄낸 완벽한 자본 효율성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만약 어떤 하이퍼스케일러는 GPU는 확보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아직 짓는 게 지연이 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라클에 가서 나 여기 GPU 가져왔는데 너네 자리 있으면 거기다 좀 껴줄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이 경영진은 볼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 시장의 자본은 그저 맹목적으로 기술주라는 이름표만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실물 마진 압박에 시달리는 구경제를 피해서 앞서 본 우버나 오라클처럼 전략적 파트너십과 자본 효율성 모델로 생존의 해답을 직접 증명해낸 신경계 쪽으로 영리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똑똑한 자본의 움직임을 효율성을 향한 도피라고 부릅니다. 일정입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달러제너럴과 딕스 스포팅 굿즈의 실적 발표를 통해 소비재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는 어도비, 울타뷰티, 센티넬1의 실적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수요의 건재함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더불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3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권 수도 잘 봐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황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중동 사태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도 불안감이 많이 깔려있는 와중에도 기술주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시작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기술주들이 한 6개월 정도 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접어있는 전기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러시 시대 생각해보면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갔지만 가장 확실하게 불을 쌓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거대한 금강 뒤에는 중요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흘러가는 은밀하고 거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엄청난 AI 골드러시, 가장 큰 변목 형상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력입니다. AI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양의 전기를 먹어치우고 있고요. 배고픈 기술입니다. 이 끝없는 배고픔은 오직 물리적인 전력 인프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황금은 전선을 타고 흐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이 엄청난 자본의 이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 규모는 무려 1.4조 달러로 직전 10년 투자 대비해서 무려 2배에 이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빅테크 4개사의 2026 설비 투자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60%나 폭증한 6,500억 달러에 육박할 거다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한 30배 이상 폭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요, 세계 최초로 1기가 이상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가 5개나 생겨난다고 하니 이제 전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전기가 만들어져서 데이터 센터로 가기까지의 모든 길이 투자의 기회입니다. 발전, 그리고 그 다음은 초고압 케이블로 송전하고, 그 다음은 변압기로 전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로 배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받고 열을 식히는 수정과 냉각 단계까지 이 모든 밸류 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기 위해 5가지의 큰 물결을 정리해보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폭증, 1.1조 달러가 투자되는 스마트 그리드 현대화, 그리고 빅테크들이 원전과 직접 계약을 맺는 원전 르네상스, 평균 수명이 40년을 초과해버린 낡아버린 미국 전력망 교체,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ESS의 급성장. 이 트렌드를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업이 어렵다면 ETF를 활용한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공격적인 창의 역할로는 전력 인프라 투자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그리드 ETF를 추천합니다. 1년 수익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밸류체인 전체를 적극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반면 든든한 방패 역할로는 XLU ETF가 좋습니다. 수수료도 0.09%로 아주 저렴하고요. 약 3%의 배당도 주면서 시장 변동성을 막아주는 유틸리티 섹터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4명의 거인, 핵심 주도주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와 ETN, PWR과 VRT입니다. 자, GV. GE 버너나죠. 전력 인프라의 절대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풍력, 원전, 전력망을 모두 아우르는 전세계 유일의 원스톱 기업입니다. 수주잔고만 약 200조 원에 달하고요. 블랙록에서도 2026년엔 빅테크보다 AI 에너지 주식을 사라고 추천할 정도입니다. ETN, 이튼입니다. 숨은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분배 장비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려 11년치 데이터 센터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38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정말 튼튼한 펀더멘탈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PWR, 퀀타 서비스입니다. 대륙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획을 현실의 물리적 건물로 이어내는 미국 최대 시공사입니다. 사상 최대인 44빌리언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고 낡은 송배전망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 연결의 독점적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VRT입니다. 버티볼딩스죠. 냉각의 마스터입니다. AI GPU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열을 식혀주는 액침 냉각 기술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냉각 장비 없이는 칩도 다 녹아버리거든요. 2025년 수주가 81%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생명줄 같은 기업입니다. 이 4기업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수주 잔고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지 이미 실적이 다 눈앞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리스크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GV나 VRT처럼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은 금리 인상 시 가격 조정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변압기나 전선 원자재가 부족해서 납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급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투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투심이 급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드 같은 ETF는 단기 과열 신호가 있으니 꼭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을 위한 투자의 청사진입니다. 가장 위대한 투자는 시대의 필연에 자본을 묻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기는 그리드 ETF를 30% 비중으로 든든한 베이스 캠프로 두십시오. 그리고 폭발적 선장이 기대되는 전력망 왕자 GV의 25%, 냉각시장의 독점을 가지고 있는 VRT의 20%, 그리고 이들은 가격이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주요 담는 전략, 즉 분할 매수 전략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이 시공사 PWR 15%, 배당과 방어력이 좋은 캐시카우 ETN을 10%. 여기는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실 전략이기 때문에 좀 한 번에 많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전기는 사실은 작년 한 여름서부터 막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요. 또 좀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부각이 되면서 전기 얘기 다시 좀 많은 관심이 가져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심뿐만 아니라 그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선점하는 투자 가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 연초 대비 섹터 수익률을 보면은요, 역시 에너지가 현재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파이낸스가 가장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질문이 이제 금융주 사도 되나요?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주의 향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괴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서부터도 분할 매수 진입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많이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기술주들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술주에 또 턴은 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1년간의 섹터 수익률을 보더라도 이제 기술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위입니다. 에너지가 바로 쫓아오고는 있지만,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그 다음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아직도 1등을 하고 있고, 기술주가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한번 힘을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AI 경제 성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빠질 수 없는 단계고요. 그동안 급등해왔던 기술주가 잠깐은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너무 두렵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수익의 기회가 왔다. 어떻게 해서 저점 매수하면 나중에 올랐을 때 수익이 많이 난다 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조금은 우호적으로 봐주셔도 될 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도 버티볼딩스, 코어이브 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네 종목 말씀드렸는데 전부 10% 가까이 올랐고, 그래서 현재는 포트가 2.9%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포트만 가져오는데도 역시 좀 좋은 종목들을 담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탄탄하게 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n분의 1을 이제 담은 건데, 꼭 말씀드리지만 좋은 쪽의 비중을 많이 담고 계신다 그러면 훨씬 더 수익이 좋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선택의 게임과 더해져서 조화의 게임, 즉 배분의 조화의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미리 이메일로 예고 드리고 이제 생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제 줌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방송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귀찮으시지만 x10 포트폴리오 @gmail.com으로 자, 신청합니다 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 보내주신 이메일로 바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방송 전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고객분들께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메일 데이터베이스가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요 x10 포트폴리오 @gmail.com으로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되신 분은 02-785-3882로 문의 주시면 또 저희가 잘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시장은 이제 상승하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하락이 이제 지겨우시고 고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기회를 찾아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방송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